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교수 강연, 미국에서 멤버드급으로 일파만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인 교수의 발언이에요. 이것이 지난달 11월 27일 날 베이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언을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오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문이 일어난 거죠. 이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인 교수가 지난달인 11월에 상하이에서 한 강연이 미국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의 자이둥성 부원장입니다. 그는 지난달인 11월 28일에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은 어째서 트럼프 행정부를 통제할 수 없는지, 왜 민주당 정권은 중국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공화당 소속이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은 누가 있어요? 바이든 지금 전 부통령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바이든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언급도 있었으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중국인 교수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중국인 교수가 그가 참석한 포럼에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과 미국이 여러 이슈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합의했을까? 라고 지금 의문점을 돌리는 거죠. 제가 영상을 계속 돌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이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자세히 풀어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한 예로 다음과 같은 사건을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은하오 사건, 두 번째, 미 대사관 폭발 사고. 미 대사관 폭발 사고는 베이징에서 일어났어요. 베이징 그 미 대사관 근처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안 벌어졌죠. 크게 안 벌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세 가지 내용인데 아까 은하오 사건, 베이징 미 대사관 부근 폭발 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그가 언급했던 시간이 2016년까지 기한이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러면 왜 그가 2016년을 기한을 못 박았을까라는 거죠. 지금 보면 2016년도에 무슨 일이 가장 크게 벌어졌어요? 2016년도, 지금 2020년도죠. 2020년도 4년 전 2016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납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때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맞붙었죠. 그때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누가 됐습니까? 트럼프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도 초에 출범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그는 언급합니다. 그럼 그가 예를 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은하오 사건이 첫 번째인데요. 이 사건은 1993년도에 일어납니다. 1993년 7월 15일 날 대련항, 그러니까 지금 달해낭이라고도 부른데 아시죠? 대련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금 중국 지도가 이 정도 그려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가 중국 우리나라 그림을 잘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대련항은 이 정도예요. 달해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란으로 가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으로 지금 가는 이란의 아바스항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은하오라는 거죠. 이 은하오라는 중국 화물선 한 척에 화학 무기의 원료가 되는 이황화 글리콜과 염화 티오니리가 화물선에 적재되었다는 첩보를 미국이 입수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배에 대해서 세워버리고 검사한 사건입니다. 1993년 8월 3일 날 호르무즈 해협의 외곽 10해리에 떨어졌던 공해상에서 강제 전송 조치를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가지 마라는 조치를 당했고 이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갈등이 좀 심했죠. 그러면서 사우디가 중재를 나서게 됩니다. 사우디가 중재를 나서서 사우디의 단만항 근처에 해군 기지로 이동을 시켜서 은하오에 실렸던 컨테이너에 이것을 하나하나 개봉한 사건이에요.
개봉한 사건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위험물질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게 됩니다. 즉 중국 측이 제시한 화물 리스트 그대로 나온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의 말에 의하면 이미 뒤에서 손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 두 번째 내용입니다. 2018년도 베이징 소재의 미 대사관 인근의 폭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은 폭발물이라고 하였지만 베이징 공안 당국은 폭죽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당시에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대피하고 특히 여권을 받으려고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던 비자를 받으려고 대사관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서 했는데 이걸 단순히 폭죽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진짜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당시는 그냥 폭발물이 아니고 폭죽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의 배경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였지만 당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왔던 시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160억 달러 물품에 대해서 25%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베이징 소재 미 대사관 인근에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는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부원장은 어떤 결론을 내게 되냐? 그는 이 두 사건을 2달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아주 빨리 이루어졌죠. 특히 은하오 사건 같은 경우는 2달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달 이내에 합의에 빨리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2달 이내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미국 상류의 사람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그의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들은 영상, 특히 폭스뉴스의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들에 대해서 미국의 권력 핵심부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라오펑이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친구들이다 라고 그는 부렸죠. 그러면 이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시기거든요. 하나는 은하오 사건과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일어났고 그리고 미 대사관 부근 폭발 사건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일어났어요. 이 사건의 시간 개요만 해도 25년의 개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단순 비교만 해도 25년차 이상의 시간의 격차를 두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중국이 무려 25년 이상 미국 고위층의 라오펑요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월가에 대해서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그는 중국이 월가를 주목하고 있다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월가가 미국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로비스트가 활발하게 일하는 데죠. 그리고 이 로비스트를 운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 이런 말 있죠. 정치는 4년마다 사람이 변하지만 그 경제는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 갖고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은 경우는 몇백 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블랙락 이런 것 같은 경우 특히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몇십 년간 장수하고 있죠. 예, 이러면서 월가가 미국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기 시작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만삭스 출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쪽에서 사람을 뽑는 쪽으로 보면 블랙락 쪽으로 지금 사람을 계속 수집해 가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바이든의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월가 쪽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와요. 이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도
월가의 많은 것들을 의뢰하고 돈도 투자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더 이상 월가를 통해서 중국이 이득을 취할 수 없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월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 Wall Street couldn't control Trump. 말하자면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월가 사람들이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in America called circle of power because we have people up there. 여기서 두 가지 문장을 딱 연결해 보면 우리는 그 월가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특히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특히 월가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말하죠. 자오등싱이 월가는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 2018년도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 때 중국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월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때문에 월가가 중국을 돕지 못했다라고까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에 있는 한 월가 유태인 임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살짝 곁들였는데요. 그녀는 중국어를 그 자신보다도 더 유창하게 말하고 있으며 중국 시민권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베이징 중심가의 창안제에도 멘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베이징에 오면 자신과 차 한잔을 해요라고까지 그 자오등싱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던 팍스뉴스를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팍스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도 지금 중국의 시티즌을 얻기가 쉽지 않다. 예, 이러한 사람들이 얻기 쉽지 않은데 만약 이게 중국 시민권의 시티즌을 얻게 되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굉장한 일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가 고위층의 중국의 라오팡요의 한 사례로 지금 전하고 있죠. 또한 그는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폭스뉴스의 앵커 터커 칼튼이 자신의 전용 뉴스의 기사를 올리면서 헌터 바이든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It's real. 이건 현실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헌터 바이든과 연결된 바이든이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가 언급했던 거, 예, 그가 언급을 했던 것이 뭐냐면 누가 이 헌터 바이든이 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을 것이냐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조 바이든의 가족 사업이 중국과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결론까지 폭스뉴스의 터커 칼튼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이 조 바이든의 가족 사업이 얼마나 규모가 컸고 그 규모가 큰 것이 어떻게 중국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와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려놨는데 저도 이 영상을 어디서 봤냐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놓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유튜브가 상당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지금 조회수가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올리면서 내용을 마치려고 했는데 영상을 올려봤거든요. 영상을 올려봤더니 잘려고 안 돼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안 올리고 다시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설명을 계속해 드립니다.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당위성이 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놓았던 유튜브를 보고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유튜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연결시켜 놓을게요. 그 연결시켜 놓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대학교의 부원장이 지금 올려놓던 그 대중들을 위해서 올렸던 영상이에요. 올렸던 영상인데, 이게 커다란 파문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영향이 지금 선거까지 지금 막판이 다가왔는데, 그들은 심정적으로는 조 바이든이 힘들 것이다, 자기를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조 바이든이 되면 굉장히 좋다, 조 바이든이 꼭 되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이것이 조 바이든이 되면 좋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좋냐라는 그 상황에서 누가 되면 더 좋을지 우리가 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바이든이 중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